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제2의 고난의 행군.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의 이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북한의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또한 군수공장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 무기 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또한 저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은 이미 신형 AK 소총 10만 정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수출됐다. 그것도 러시아에 현금, 달러, 현찰로 줘라라는 거래가 있고 난 뒤에 그런 빅딜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런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러시아에 북한 5만 명 파병, 현재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돼 전투 중이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일보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극동 러시아 상주 북한 벌목공 5만 7천 명이라는 기사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용병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극동 러시아 지역에 5만 7천 명 규모의 북한 노동 인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은 5만 7천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제대군인 출신들이라 따로 군사훈련이 필요 없고 러시아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벌목공들은 이 4월 중순부터 10월 32일 사이에는 벌목을 하지 않고 약초를 캐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이들은 3인 1조로 활동하는데 규정된 월급 이외에 바깥에서 취득을 하는 달러, 암시장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비벌목기의 소득이 규정 월급보다 5배에서 10배가 많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용병으로 참전한 것은 바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외화벌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귀신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례로 국동 러시아 연방 총독실 촉탁 근무 고려인 3세 샤샤는 북한 벌목공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하니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심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다라며 뼈를 보여주는데 감정해보니 동물 뼈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대군인들이 극동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된 것은 1972년 브레즈네프 서기장 시절 김일성과의 담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연해주 시호테 알른산맥 인근의 빨지산 스키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 차원에서 벌목이 제한되자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치타, 하바롭스크 등으로 벌목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초 현장 관리를 위해 하바롭스크 시내에 임업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임업 대표부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이며 지하실에는 현장을 탈출하는 벌목공들을 가두는 감방도 있었습니다. 임업 대표부는 시내 여지에 평양식당이라는 북한 식당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식당의 사장은 고려인이 맡고 청경리는 북한 측이 맡았습니다. 2015년경 북한은 이 3층 건물을 팔았고 임업 대표부를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5만 7천여 명의 이 벌목공들이 충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유일보가 강조하는 거죠. 자, 자유일보는 계속해서 북한 용병 350명, 우크라이나 전에 이미 파병, 추가 협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용병 350명이 이미 파병돼 전선에 투입돼 있다라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지난해 5월경부터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월 1,500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용병은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군인이 아니라 하바롭스크 등 극동 러시아에 파견돼 있던 북한 벌목공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외화벌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 용병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극동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베리아 타이가 숲속에서 벌목 노동을 합니다. 이들은 5월부터는 하바롭스크 등 도심 지역으로 내려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 벌목공들의 집결지는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3층 건물 규모의 벌목사령부입니다. 이 벌목사령부에서 북한 벌목공들은 일감을 받고 벌목 노동으로 생긴 상처도 치료하고 휴식도 취하게 됩니다. 대북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 초기였던 지난해 4월 무렵 시베리아 숲에서 돌아온 벌목공들이 월 1,500달러를 준다는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용병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용병에 지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이 급여가 매우 큰 금액이고 하절기에는 별다른 일감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 용병은 매력적인 일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벌목공들을 관리하는 북한 보위부로서도 더 많은 외화를 평양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다만 벌목공들이 먼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뒤 평양에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참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일보는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 용병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콧수염과 턱수염을 모두 길러 외모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푸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전투 병력 추가 파병을 요구할 것이고 그 규모는 대략 세계 여단 규모인 2만 명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추가 파병 또한 북한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미 파견돼 있는 벌목공에서 차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극동 러시아에는 북한 벌목공들이 5만 7천 명 규모로 파견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대군인 출신들이라 별다른 훈련 없이 곧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전투병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될 북한 노동 인력 파견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는 와그너 용병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 사망 이후 전쟁을 치를 병사가 없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 북한의 어떤 명목으로든지 파병을 요구할 것이라며 용병이든 재건 사업으로 위장한 노무자 지원이든 전쟁을 치를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한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에 또 다른 이 자유일보는 러시아 이 군사 전문가 발로 이미 작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북한 김정은과 푸틴이 이미 또 쇼이구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 것이 바로 북한 용병 10만 명을 파견하겠다라는 것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일보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러시아 국동 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투입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